자, 이렇게 이제 뭐 말이지? 자, 수평에서 이게 베이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행하는 그 베이스가 파팅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이드 베이스나 오프 베이스를 자른다 하더라도 수평에 가깝게 진행이 되고 넓이가 넓어질수록 컨케이브에 있는 베이스 자체가 파팅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베이스 자체가 컨벡스의 베이스 자체가 깊이 정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깊이를 얼마 정도 사이드 베이스를 자르는 데 있어도 내가 깊이를 완만하게 얇게 할 것이냐 완만하게 할 것이냐 깊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도 파팅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사이드 베이스를 자르는데도 아셨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팅을 두 종목으로 나누면 이것도 똑같이 사이드 베이스는 사이드 베이스죠. 그쵸? 근데 굉장히 깊은 컨벡스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통상 한 번에 잡아서 자르지는 거의 잘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인지를 해줘서 이제 여러 가지의 루트의 방법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다 보면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그냥 단순한 그런 그 위아래의 층의 개념만 우리는 많이 공부를 했었었는데 그게 아니다 이제 앞으로는. 두 가지 각도를 더 심도 있게 우리는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하의 레이어와 좌우의 레이어에 대한 개념, 이 개념을 두 가지를 다 접목을 해서 내가 층이 어떻게 낼 거냐에 따라서 엄청난 변화할 수 있는 커트선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은 뭐를 할 거냐면, 자, 아까 처음에 이제 첫 번째 작품에서는 1차 가이드라인을 기준선은 내가 미리 잡고서 내가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1차 가이드선이 이제 미리 잡고 진행하다 보니까 컷하기가 내가 좀 쉬웠죠. 특히 사이드 내가 컨트롤하기가 좀 쉬웠죠. 근데 이번에는 내가 밑에 1차 가이드라인을 미리 선정하지 말자고요. 가이드라인을 미리 선정하지 말고 이제 2차 가이드라인의 기준선을 잡아서 얘가 기준선을 잡아서 얘가 고정 디자인을 해놓고 요거에 따라서 이동 디자인이 갈 수 있게끔 우리가 커트를 하는데 얘를 정중선을 기준점에서 얘는 온베이스예요. 온베이스면 어떨까요? 내가 파팅을 많이 탈수록 온베이스가 더 좋을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파팅을 넓게 타는 게 온베이스가 더 좋을까요? 아니면 얇게 타는 게 더 온베이스가 더 좋을까요? 정확할까요? 얇게 타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겠죠. 온베이스는. 사이드 베이스는 그 나라에서 깊은 뭐 컨벡스나 컨케이브에 대한 개념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온베이스는 내가 파팅을 많이 탈수록 섬세하다. 아셨죠? 그래서 원 포인트, 탑 포인트를 기준점에서 원 포인트로 해서 똑같이 원 포인트를 기준점으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해요. 자, 우리는 이제 이 긴 머리를 최소한 10작품은 나와야 돼요. 이 긴 머리만, V라인만 10작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요 10작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기준점을 해서 대각 아래로 온베이스 우리 커트를 이제 진행해 볼 거예요. 아까 그 똑같은 방법입니다. 죄송한데 이제 제가 요 무릎을 뚫겠습니다. 좀 힘들어요. 파팅은 위에 파팅을 미리 다 나누는 게 좋고요. 정중선을 이제 나누는 게 가장 좋아요. 정중선. 목선에 있어서 정중선을 다 나누는 다음에 이렇게 항상 머리 다이렉션 헤어커트는요. 양쪽의 대칭을 미리 다 잡아놓고 나서 다 끝난 다음에 앞에 프론트를 가지고 대칭과 비대칭으로 이제 컨트롤을 해요. 그래서 정중선을 가장 중요시 따져요. 자, 형태를 변화를 시켜주는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세 가지 뭘까요? 형태의 디자인을 변화를 시켜주는 기준선, 정중선, 이어 투 라인, 프론트.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형태를 변화를 시켜주는 기준선 세 가지, 정중선, 이어 투 라인, 프론트. 요 세 가지는 처음에 시작하셔도 돼요. 처음부터 내가 이 긴 머리로 해서 정중선서부터 내가 기준선 잡을 필요 있어 없어요? 이어 투 이어에서부터 내가 기준선 잡을 수도 있고요. 아니야, 나 프론트선부터 잡을 수 있어. 프론트 잡고 나서 뒤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어요. 아니야, 나 정중선의 뒤에 있는 백 정중선서부터 앞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어요. 프론트선부터 가면 리버즈 방향으로 가는 거고, 백 정중선부터 간다 그러면 뭐예요? 포워드 방향으로 내가 가는 거고. 그건 뭐 어디를 가든지 뭐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형태 디자인을 뽑아냈는데 세 가지 원칙은 이 정중선, 이어 투 라인, 프론트 요 세 가지의 시작 기준선이 있어요. 요 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할지는 선택만 하시면 돼요. 그럼 누가 선택해요? 헤어 디자이너가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중선을 기준점으로 해서 포워드 방향으로 한번 해볼까? 온베이스니까 정중선부터 시작을 할게요. 백서부터 해서 시작을 해서 앞으로 가는 방법.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온베이스는요, 양을 될 수 있으면 적게 잡는 게 좀 좋기는 해요. 양을 처음부터. 자, 그래서 온베이스. 이민현 원장님 요즘 그 버티컬이 빗질이 다이아고널로 지금 많이 변칙이 됐어요. 버티컬 빗질이 다이아고널 빗질로 지금 많이 변화가 됐거든요. 그거 좀 유의하셔서 좀 생각하시면서 좀 커트를 해보세요. 요즘 제가 많이 보고 있거든요. 자, 똑같이 빗살은 뭐예요? 버티컬 하려면 처음부터 빗살이 뭐예요? 버티컬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다이아고널로 시작하면 트위스트가 나와요. 처음부터 뭐예요? 처음부터 버티컬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대각 아래로 빗질 버티컬 잡은 상태에서 온베이스 확실하게 잡고 나서 뭐예요? 하나 똑같아요. 아까 똑같은 방법이에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근데 내가 여기를 2mm적으로 잡았죠? 그쵸? 근데 내가 아까는 뭐 했어요? 내가 기준선 잡았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거 따라서 갔으면 됐죠? 근데 지금은 내가 기준선이 있어요, 없어요? 1차 가이드선에 기준선이 없기 때문에 내가 2mm적으로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온베이스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엄청난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아까 봤지? 그 온베이스 한 거야. 사이드에서 하냐? 진짜 나무.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우리는 많은 교육하는 선생님들이나 이제 살롱에서 많이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거의 대체적으로 온베이스를 커트로 진행하라고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온베이스는요, 엄청난 심각한 문제점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해 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도 처음에 커트 배울 때, 여자들 긴 머리 커트 배울 때 거의 다 수박 설기를 해. 그냥 온베이스로 해. 그럼 돼. 그렇게 해서 배웠거든요. 진짜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자, 갑니다. 하나, 둘, 많이 자르는 거 아니야?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얘 기준선 있어요, 없어요? 똑같을지 안 똑같을지는 몰라요. 근데 빗질을 잘하는 사람은 똑같이 나오겠죠. 빗질을 잘하는 사람들. 근데 빗질을 안 하는 사람들은 얘가 이제 톱니바퀴처럼 들쑥날쑥하게 나오겠죠. 왜? 기준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준선 없어요. 뭐만 보고 가면 돼요? 정중선에서 잡은 기준선, 이 정중선에서 잡은 이 기준선만 찾아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가는 머리는 굉장히 또 심각하겠죠. 안 보이겠죠. 거의 안 보여요. 근데 찾아가야 되겠죠. 그래도 찾아가야 되겠죠. 그 약 잘 듣네. 자, 똑같이 갑니다. 그래도 찾아내죠? 보이려나? 안 보여? 빗질 잘하면 잘 보여.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고 여덟. 자, 그래도 어때요? 안으로 잘 들어가죠? 그쵸? 지금 8번에 거쳐서 제가 지금 비치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8번 이상 좀 했으면 좋겠어요. 3번 이상 하지 말고요. 4번, 5번 하지 말고요. 8번 이상을 한번 비치를 해보세요. 선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한번 보기 위해서 옛날에는 무국이 잘했는데 점점 힘들지. 모른다는 거 저는 프로입니다. 네. 저 아마추어 아닙니다. 자, 하나 또 갑니다. 하나. 똑같아요, 여기도. 둘. 셋. 넷. 자, 밑에 선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보여, 안 보여, 이거? 보이죠? 이런 것까지 찾아낼 수 있는 눈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를까요, 말까요? 안 자른다. 끝에 머리 너무 길면 이렇게 뭉툭하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자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남겨둬라. 아셨죠? 자, 온베이스예요. 온베이스. 우리는 미용할 때 항상 스님들한테 배우는 게 온베이스 배워요. 근데 온베이스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지 그거를 인지를 못해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지. 다시 갑니다. 길이가 없어. 와. 길이가 없어. 지금 여기서 자르는데 자르기 미치려고 자를 게 없어. 김이 다 뚜껑이 잘렸었어. 응. 머리카락이 너무 샤기야. 진짜. 잘 고정되겠어. 똑같이. 길이가 없어. 똑같이 오면스. 자, 자세는요, 항상 엉덩이는 빼지 마시고요. 모든 높낮이는 앞다리로 하시는 거예요. 앞다리로. 모든 높낮이는. 아셨나요? 뒷다리가 아닙니다. 뒤에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앞다리가 힘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앞다리로 높낮이를 조절하세요. 네. 위에서 하는 것보다는 내가 무릎을 꿇고서 하는 게 커트선이 훨씬 더 정확한 선이에요. 내가 서 있는 위치와 앉아서 하는 선은 앉아서 했을 때 눈높이는 엄청난 커트선이 완전 다르게 나와요. 선 자체가. 눈높이 그래서 우리 파마할 때 내가 앉아서 파마하는 것과 서 있는 상태에서 파마하는 것 와인딩 네이프의 선이 어때요? 확실히 달라요. 그게 뭐예요? 눈높이에 볼 수 있는 눈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신에 내가 앉아서 와인딩 하는 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깔끔하게 마는데 내가 서서 와인딩 하는 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거치게 와인딩이 돼요. 그 원리하고 똑같아요. 커트선도 빗질이라는 원리예요. 빗질. 빗질이 서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원하는 각도로 빗질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앉아 있는 상태에서 빗질을 하셔야지 제가 원하는 대로 빗질이 돼요. 자, 똑같이 베이스. 여기 있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커트를 하다 보면 이렇게 온베이스로 커트를 버티컬 온베이스로 진행을 하다 보면은요, 잘못하면 귀가 엄청나게 심각하게 파이는 경향이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요. 자,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했어요. 자, 온베이스로 앞에 프론트 정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리 안 됩니다. 정리 안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온베이스로 진행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또 발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위에 있는 머리카락에 넓은 온베이스 일대에 대체적으로 많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 위에 있는 머리카락이 어때요? 말발굽존에 생기는 모량의 분포량이 많이 생기는과 동시에 밑에 있는 머리카락은 별로 없고 위에 머리카락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말발굽존에서 생기는 무게감, 이게 상당하게 문제점이 발생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긴 머리일 때도 조금씩은 체킹을 하고 가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대각 아래로 자를 때는 언더빗질로 해서 진행하시고요. 크레스트 윗부분에 있어서 살짝 올리면서 여기 부분에 코너 정리 이렇게 끝에만 살짝만. 그러면 온베이스는요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훨씬 더 정확한 수평이 나와요. 훨씬 더 정확한 수평. 아까 그렇게 대각 아래로 커트를 하다 보면 내가 의도치 않게 또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커트를 하다 보면. 그래서 조금 더 깨끗한 커트선을 연출을 하기 위해서 오버 빗질을 한 상태에서 똑같이 빗질할 때도 자 빗살로 빗질해야지 등으로 빗질하시면 안 돼요. 빗살로 온베이스 잡은 상태에서 대각 아래로 커트를 진행하고 끝에 머리 살짝 코너 정리. 많이 자르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1cm 미만 1cm 미만 아니면 그냥 5mm 미만으로 잘라주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너무 많이 1cm도 너무 많아. 너무 많이 자르면 내가 원하는 기장의 층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코너 정리는요 아주 적은 양을 이용해서 라운드의 끝에 있는 모발의 그 사각에 있는 뚜껑 머리만 살짝만 코너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항상 생기는 말발굽존은 어쩔 수 없어요. 나의 의도치 않게 생기는 말발굽존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도 끝에 머리 살짝 이렇게 많이 자르지 마시고 조금씩. 자, 위에서 다중 포인트 했으니까 똑같이 사각. 백은 원포인트를 해서 수박썰기처럼 가고 옆에는 다중 포인트를 해서 사각으로 가고. 다중 포인트. 아까 그 각도 생겨서 생각하시면서 끝에 머리 정리. 사이드 베이스도 아니고 포워드 방향의 사이드 베이스도 아니고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도 아니고. 자, 여기서도 똑같이 뭐예요? 얘네들 온베이스는 뭐예요? 얘네들 온베이스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이게 온베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무의식적으로. 그쵸? 무의식적으로 이게 온베이스라고 생각해요. 온베이스는 약간 포워드 방향으로 이렇게 빗질을 하셔야죠. 왜 그래요? 여기서는 평평형이지만 얘만큼은요 항상 머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얘까지 평평하다고 생각을 해요. 무의식적으로 항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서 여기까지만 평평한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평한 거고 여기서부터는 들어갔고 여기서부터 프론트에서 여기 사이드에서 앞에 있는 여기서부터는 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들어간 거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온베이스라는 개념이 우리가 해서 그래서 커트를 할 때 이렇게 커트를 하면 뭐예요?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가 나오기 전대각이 나와요. 근데 이런 거 할 때 리버즈,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커트할 때 이런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를 잘랐는데 이게 온베이스라고 착각을 했을 때 떨어지는 선이 되게 웃기게 나와요. 나는 온베이스를 잘랐을 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온베이스를 잘라주면 얘가 앞에가 떨어지는 선이 짧아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내가 사이드 베이스를 자른 상태에서 내가 잘라놓으면 내가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서부터 곡선이 생겨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일자가 생겨버려요. 그럼 일자가 생기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분명히 라운드라겠죠. 얘가 일자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생긴 요 코너에 있는 요만큼은 뭐예요? 얘 뭐가 됐어요? 사각이죠. 사각이면 요 생기는 요 코너에 있는 요 사각에 있는 코너만큼 뒤집어줘야 합니다. 어려워? 자, 요거 일자. 커트를 하면 이게 일자란 말이야.
일자면 여기서 들어갔어. 이렇게 봤을 때 여기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갔지? 그럼 얘가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됐잖아 지금. 그럼 여기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여기 튀어나오고 여기 들어갔잖아. 여기 생기는 요만큼 요 넓이만큼 나중에 요만큼 넓이가 생긴다고. 각이. 그럼 요 각이 요만큼 넓어진 요 각만큼 어떻게? 얘는 사각이잖아. 요 각만큼 사각이잖아. 그럼 얘가 나중에 뒤집어진다고. 요만큼의 넓이에 있는 머리카락이 나중에 뒤집어진다고. 얘는 안 뒤집어지는데 요 앞에 있는 요 사각형에 맞게끔 얘는 머리카락이 뒤집어져. 그래서 온베이스를 제대로 자른다 그러면 내가 온베이스를 제대로 자른다 그러면 각이 이렇게 나와야지. 이렇게 이게 나와야지. 근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이렇게 이게 온베이스라고 생각해. 무의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게 아니고 앞으로 가야 된다. 포워드 방향처럼 이렇게 빗질을 하셔야지 얘가 온베이스다. 이거 인지하고 가세요. 항상 위에서 오버컷을 할 때 항상 우리가 실수를 하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도 똑같이. 두상이 둥글다라는 개념을 사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인지를 잘 못해. 그게 왜냐면 왜 인지를 못하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빗질했죠. 얘는 사각이거든. 얘는 사각이거든. 빗질을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 판넬 지금 자체는 사각이란 말이야. 이 사각이 라운드를 만든다는 개념은 내가 빗질을 그만큼 많이 할수록 라운드에 대한 개념이 강해. 근데 그 라운드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인지를 잘 못하다 보니까 빗질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잘 많이 놓쳐버려요. 그래서 머리 다이내믹 쉐어 커트는 제일 중요한 게 예전에는 많은 교육 기법은 각도 위주로 교육을 너무 많이 했는데 난 아니다. 빗질이다. 각도는 미리 다 주어져 버리자. 각도를 미리 다 주어져 버리고 우리가 트레이닝이 안 돼서 커트를 못하는 이유는 빗질이다. 자, 여기서도 내가 이렇게 빗질하면 얘는 리버즈다. 아니다. 두상의 각도만큼 내가 이렇게 빗질을 해야지. 지금 앞으로 살짝 빗질한 것처럼 보이죠? 얘가 바로 뭐예요? 온베이스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디자인을 뽑아내요. 그래서 지금 1차 가이드선 기준선을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안 잡았죠? 지금 기준선은 뭐예요? 2차 가이드선은 기준선이에요. 2차 가이드선은 지금 정확해요. 2차 가이드선은 지금 정확하게 기준선을 잡아놨고요. 지금 1차 가이드선은 내가 기준선이 없어요. 어떻게 떨어져요? 막 뒤죽박죽 막 떨어져요, 지금. 지 맘대로예요. 내가 이제 1차 가이드선은 내가 거의 건드리지 않았고 막 뒤죽박죽으로 막 떨어져요. 그래서 1차 가이드선은 뒤죽박죽으로 떨어지니까 요거에 맞게끔 이제 내가 가이드라인을 다시 또 잡아야 돼요. 이 잡을 때 정중선수도 잡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프론트 선수도 잡는 게 좋을까요? 프론트 선수 잡는 게 좋죠. 그럴 때는. 자, 이 상태에서 1차 가이드선 기준선을 잡을 때는 프론트서부터 이제 잡는 게 더 좋아요. 프론트서부터 기준선 잡아서 층을 어디까지 낼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잡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거 어때요? 얘는 머리숱이 되게 많고 양쪽에 있는 여기는 머리숱이 지금 현저하게 없어요. 자, 보세요. 커트를 진행했는데 커트선이 막 지금 이제 지 마음대로예요. 그쵸? 지 마음대로인데 여기는 머리카락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 양쪽에 있는 머리카락이 별로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이제 어떻게 커트를 할 것인지 이제 고민을 하시고 층을 내가 어디까지 낼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방사형으로 빗질을 해놓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이렇게 빗질을 한 상태에서 커트를 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방사형으로. 이렇게 방사형으로 커트를 하면은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방사형으로 빗질을 해놓은 상태에서 커트를 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전대각 중과 후대각 중에 뭐가 나와요? 당연히 후대각이죠. 알고 계세요? 꼭 아셨죠? 빗질할 때 앞에 가이드라인 잡을 때 내가 빗질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옆으로 그러니까 다중 포인트로 빗질한 상태에서 내가 자르는 것과 내가 전체적으로 방사형으로 나눈 상태에서 자른 것과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난다. 아주 많이 나요. 그냥 적게 나는 게 아니고 아주 많이 납니다. 어떻게 치나요? 자, 옆에서 나눈 상태에서 다중 포인트로 나눈 상태에서 커트는요. 나눈 상태에서 커트는
좌우에 여기서부터 위아래 층은 똑같아요. 상하의 층은 똑같은데 좌우에 있는 층이 거의 없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나는 다중 포인트처럼 나눈 상태, 빗질을 해놓은 상태에서 커트의 가이드라인 잡는 건 상하의 층은 많은데 좌우의 층은 별로 없지만 방사형으로 나눈 상태에서 기준선을 잡아서 층을 내는 건 상하의 층도 있지만 좌우에 있는 층도 생긴다.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차이 아주 많이 납니다. 이렇게 머리숱이 없는 사람들은 층이 별로 차이가 없지만은요, 머리숱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한테는요, 엄청나게 차이가 커요. 왜? 이렇게 방사형으로 나와서 커트를 자르면요, 앞에 선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옆에 층이 생겼기 때문에. 하지만 나눠놓고 자르는 머리는요, 옆에 층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때요? 굉장히 무거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 있겠죠? 머리가 많은 사람들한테는 방사형으로 나눈 상태에서 커트하면 되겠고, 머리숱이 없는 사람한테는 어때요? 나눈 상태에서 프론트만 가져와서 연결하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럼 우리 이렇게 할까, 그럼? 그러니까, 커트를 할 때도 항상 이런 개념을 두고 커트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뭐예요? 강사 코스예요. 강사 코스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설명해 주셔야 돼요. 이런 것까지. 디자이너 승급시키는 교육 아니에요, 지금. 이선아 선생님, 네. 정신 바짝 차려. 네. 그러지 말고. 아쉬운 있는데. 이선아 선생님, 내년 속도 커트값 올려. 네. 얼마 올리겠어? 2,000원, 3,000원? 3천. 3,000원? 잘했어. 올려. 네. 3년 안에 대학 고동에서 제일 커트 비싼 요금 맞자? 네. 제일 비싼 요금이 얼마야? 근데? 근데 거기 한 2만 원. 2만 원이 제일 비싸? 네. 그럼 다음부터는 25,000원까지 올려. 알았지? 3년이다. 내가 3년 동안 이거 하는 동안 내가 만들어 놓을게. 알았죠? 네. 잘 따라와. 네. 포기하지만 않으면 커트값은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 피해만 하지 않으면. 저도 제가 지금 커트값을 지금 이제 매 해마다 올릴 거예요. 한숨 나와. 무대에 한숨 나와 죽을 것 같아. 말하기 창피해 죽겠어. 자, 이렇게 가이드를 날 잡을 때는 항상 가이드를 잡을 때는요, 앉아 있는 상태보다는요, 이렇게 무릎 꿇고 나서 가이드 잡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아셨죠? 자, 똑같이 뭐예요? P평이. 자, 얘하고 지금 이렇게 잡는 것과 내가 앞으로 커트를 해서 가이드라인 잡는 것과 또 차이가 되게 많겠죠. 그쵸? 얘는 뭐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잡는 건 자연 빗질한 상태에서 원링 쓰는 거예요. 얘가 훨씬 더 무거워. 무거운데 안정감이 있어요. 안정감. 그쵸? 근데 이런 안정감이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르고요. 내가 특히 이렇게 자르면서 임의적으로 커트 라인을 잡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을 내가 마음대로 내가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그 대신에 앞으로 빗질한 상태에서 이 빗질해서 자르는 거는요, 굉장히 심각한 각이 세지겠죠. 근데 여기 각이 어때요? 내가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겠죠. 자, 보세요. 뭐, 지 맘대로야, 막, 커트선들이. 응? 지 맘대로야. 자, 여기도 보면 어때요? 여기도 보면. 머리카락 없잖아. 그쵸? 이렇게 우리가 머리카락이 이렇게 없을 때, 특히 이런 시술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언제 많이 하냐면, 머리 커트를 샤기 컷을 했을 때. 사람들은 특히 이렇게 샤기 커트를 한 상태에서 가이드라인 잡을 때 제일 스트레스 받아요. 죄송합니다. 제대로 못 풀었네. 너무 힘들어 죽겠어. 풀어가다가 죽을 것 같아. 풀어가다가 죽을 것 같아. 아, 진짜. 내가 속으로 한 얘기였는데. 그래도 할 거예요.
그래도 프로니까. 자, 이렇게 해서 짜놓으면은요, 이제 요걸 다 말려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자, 지금 눈으로도 살짝 보이실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말려보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 지금 봤어요. 커트를 막론하고 이 머리카락이 내가 앞으로 빗질해서 커트를 했다고 해서 얘 머리카락이 다 앞으로 들어야 하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막론하고 무조건 앞에 머리를 다 뒤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쵸? 근데 아까 이 상태에서 제가 커트를 해서 비평행으로 제가 커트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옆에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이렇게 앞으로 빗질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보자고요. 그래도 이 부분이 굉장히 아직도 무거워요. 이 부분이 굉장히 아직도 무겁고요. 양쪽 사이드 보면 어때요? 아직도 엄청나게 가볍습니다. 더더군다나 옆에서는 한번 살짝 보세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 머리에서 그냥 옆으로 떨어지는 머리를 한번 이렇게 보자고요. 이렇게 봤을 때 옆에 부분이 상당히 좀 더 무거워졌죠? 그쵸? 앞에 머리가 떨어지는 선이 옆에 선이 생기면서 얘가 무게감이 생기고 옆에 머리는 여기 사이드에 있는 이어 투 이어 라인 기준점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가벼움이 생겨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옥베이스를 커트를 진행하면서 문제점이 제가 생긴다고 했는데 어떤 문제점이냐면요. 자, 보시면 자, 지금 이 상태에서는 내가 층이 이제 많이 나지 않아서 이제 별로 차이가 없는데 나중에 뒤로 똑바로 한 상태에서 컴퓨터 디자인까지 해서 층이 나가면 엄청난 얼마나 많은 층이 생기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이만큼의 층이 생기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대각 아래에서는 차이가 사실 많지는 않아요. 잘 이렇게 보시면 2차 가이드라인이 여기 있어요. 근데 뒤에 머리 같은 경우도 옆에 같은 경우도 똑같은 일직선상의 동일선상의 층이 생기겠죠. 그러면 뒤에 있는 층이 지금 여기까지 있어요. 그쵸? 여기에 층이 생긴다 그러면 옆 사이에도 지금 층이 이렇게 생길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겠죠? 그러면 자 보세요. 뒤에 있는 머리카락은 엄청나게 길어요. 옆에 있는 머리카락은 길어요, 안 길어요? 짧아져요. 근데 잘 보시면 뒤에 있는 머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층이 나면서 엘리베이션에서 상하 라운드가 형성이 됐지만 좌우에도 라운드가 형성이 됐지만 문제는 뭐냐면 옆에 있는 머리카락이 뒤에서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뒷머리는 엄청나게 가벼운 느낌이 나고요. 연결은 정말 잘 돼 있고요. 옆에도 연결이 정말 잘 돼 있지만 뒤에 있는 머리카락은 굉장히 길게 빠지면서 가벼움이 연출되지만 옆에 사이드로 봤을 때는 굉장히 무게감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볼륨감이 살아요. 엄청난 볼륨감이 살아요. 이긴즉슨 뭐냐면 동일선상 우리가 말하자면 자 빗질을 했을 때 1차 가이드선은 내가 임의적으로 해서 내가 커트를 했는데 후대각으로 커트를 해놨어요. 그쵸? 후대각으로 커트를 했는데 지금 2차 가이드라인은 머리카락이 어디 거예요? 2차 가이드라인이 생성되는 머리카락의 근본적인 머리카락의 위치는 어디에 있어요? 걔네들이 말발굽존에 있잖아요. 그쵸? 말발굽존에 있죠? 말발굽존에 있는 위에 있는 머리카락에 있는 이 삥 돌아가는 머리카락은 위험지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수 있어요, 없어요? 모발의 분포량이 굉장히 고르게 삥 돌아가면서 고르게 잘 나 있어요. 그쵸? 하지만 1차 가이드선은 내가 원하는 대로 머리카락이 동일하게 똑같이 나 있어요, 없어요? 안 나 있다는 거죠. 뒤죽박죽 머리가 나 있고 여기는 옆에는 머리카락이 없고 뒤에 머리카락이 아주 많이 있다 보니까 1차 가이드라인을 내가 임의적으로 커트를 해서 잡은 것 뿐이지 내가 위에 있는 머리카락처럼 동그랗게 머리카락이 다양하게 공통적으로 해서 똑같이 연결해서 머리카락이 떨어지는 라인들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거죠. 만약에 옆에 있는 머리카락도 똑같이 빈 공간에 있는 머리카락이 얘네들도 똑같이 일직선으로 해서 똑같이 이런 라운드로 머리카락이 나 있어서 떨어진다 그러면 얘네들이 생성되면서 옴베이스를 커트를 진행했을 때 밑에 가이드라인과 2차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이 발생이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1차 가이드라인은 머리카락이 지금 페이스라인이 지금 이렇게 뒤죽박죽 머리가 나 있는 상태고
2차 가이드라인은 라운드가 형성이 되는 부분이 일정하게 고르게 딱 정해져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떨어지면서 1차 가이드라인은 아주 깔끔한 이 형태가 나오지만 1차 가이드라인은 뭐예요? 내가 임의적으로 깔끔하게 연출을 했지만 가벼움과 무거움에서는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냐면 조화라고 해요. 조화. 밸런스는요 대칭이에요. 대칭은 좌우의 대칭을 맞는 걸 우리는 대칭이라고 얘기를 해요. 좌우의 밸런스가 맞는 걸 우리는 대칭이라고 하고 좌우의 밸런스가 안 맞으면 우리는 비대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대신에 지금 얘기한 조화라는 얘기는 뭐냐면 가벼움과 무거움이 공존하게 동일시 이렇게 났을 경우는 우리는 얘가 조화롭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얘와 얘가 무게감이 불규칙하게 연결이 안 되면 얘는 부조화스럽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조화스럽다라고 얘기한 게 뭐예요? 첫 번째 시간에 잘랐던 커트. 그게 가장 조화스럽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옆에 사이드와 뒤에 있는 머리카락이 뭐예요? 가벼움과 무거움이 공존해요. 밸런스가. 똑같은 1차 가이드라인이 컨벡스고 2차 가이드라인도 컨벡스예요. 근데 얘는 뭐예요? 1차 가이드라인은 컨벡스지만 2차 가이드라인은 수평이에요. 수평이 존재하다 보니까 옆에는 층이 나는 거친 부분이 옆에는 어떻게 됐어요? 옆에는 좁고 뒤에 머리의 층은 거친 부분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높다 보니까 뒤에서 생기는 가벼움과 옆에서 떨어지는 선의 무거움이 조화롭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부조화스럽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은 선생님들이,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커트를 진행할 때 온베이스로 커트를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참 그러니까 조화가 잘 맞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를 조화롭게 커트를 진행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때는 앞머리에 있는 프론트를 수정을 하셔야 돼요. 앞머리에 있는 프론트. 어때요? 얘를 커트를 해서 온베이스에 있는 이 수평에 있는 사각을 후대각으로 만들어주시면 어느 정도의 조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옆 사이드만. 그러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어 투 이어 안에 있는 여기는 온베이스가 되고 앞에 있는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포워드로 해서 사이드 베이스나 리버즈로 포워드 방향으로 어때요? 사이드 베이스나 오프 베이스가 진행이 된 거죠. 그쵸? 아니면 고정 디자인이 되든지 어찌됐든 후대각이 나와야지만 조화를 맞출 수가 있어요. 이런 상태, 이런 온베이스를 커트를 했을 경우는 앞에가 엄청난 사각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두상이 자체에서 옆에 평평한 부분과 앞에 있는 프론트 존이 있는 상태에서 라운드가 살짝은 들어가지만 그래도 조화롭지는 않다라는 얘기죠. 얘는 층이 적고 뒤에 머리는 층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준하는 앞에 프론트에 있는 층을 발생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또한 그 부분조차도 어떻게 층을 발생을 시킬 것이냐. 자, 위아래에 있는 층을 발생을 시킬 것이냐, 좌우에 있는 층을 발생시킬 것이냐에 따라서 또 문제가 발생이 돼요. 자, 위아래에 있는 층, 상하의 엘리베이션에 있는 층을 발생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층과 좌우에 있는 층을 발생시키는데 조화롭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좌우에 있는 층까지 발생을 시켜야지만 잘 조화로워요. 하지만 위아래에 있는 층을 발생을 시키고 좌우에 있는 층은 그러니까 후대각은 똑같이 후대각이에요. 상하의 층은 똑같이 만들어놨지만 좌우에 있는 층을 발생을 시키지 않으면 똑같이 무게감이 옆에 있는 사이드에 있는 무게감은 똑같이 공존한다는 거죠. 단지 앞에 있는 프론트만 가벼울 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자, 그러면 앞에 있는 부분이 상하에 있는 층과 좌우에 있는 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또 몇 가지가 있을까요? 좌우에 있는 층, 상하에 있는 층. 상하에 있는 층을 내고 좌우에 있는 층을 내지 않는다 그러면요. 그냥 자연 빗질을 한 상태에서 뭐예요? 자연 빗질한 상태에서 그냥 슬라이싱 자르면 좌우에 있는 층이 발생되지 않고 상하에 있는 층만 발생이 돼요. 만약에 내가 좌우에 있는 층을 발생하고 싶은데 많은 층을 발생되고 싶지 않아. 그러면 대각 아래로 빗질한 상태에서 뭐예요? 지금 딱 대각 아래로 빗질하다 보니까
요거만큼 지금 코너가 생겨요, 안 생겨요? 얘를 자른과 동시에 뭐예요? 상하에 있는 층도 발생이 되고 떨어지는 자 밑에서는 생기는 요 각도 있죠. 밑별에 생기는 이 수평의 각도와 여기서 생기는 요 각도만큼 여기가 만약에 30도다. 30도다 그러면요. 떨어졌을 때 층 위에 생기는 옆의 각도는 떨어지는 것과 층의 각도는 얘가 30도가 각도가 생겨요. 방금 슬라이싱 얘기할 때 반대로 쓴 거예요. 반대로 해야 돼. 좌우가 층이 안 생긴다고. 그러면 방금 반대로 쓴 거예요. 아니야, 나 맞다고 생각했는데. 위아래 위아래, 그러니까 슬라이싱 했을 때는 위아래 층이 생기고 층이 안 생기지 않아요? 위아래 층. 위아래 층이 생기죠. 왜 안 생겨? 위에서 밑으로 치는데 위아래 상하의 층은 생기고 좌우에 있는 층이 발생이 되지 않고 자꾸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자, 상하의 층은 생기고 엘리베이션에 있는 상하에 있는 층은 생기고 좌우에 있는 층은 발생이 되지 않지만 앞으로 대각 아래로 만약에 30도의 각도로 들은 상태에서 내가 사각으로 커트를 진행하게 되면 이게 30도다 그러면 떨어졌을 때 레이어의 그 러프 존은 30도의 각도에 맞게끔 후대각이 생깁니다. 만약에 내가 90도의 각도에 맞게끔 커트를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떨어지는 선도 어떻게 해요? 거의 수평에서 90도의 각도에 맞게끔 층이 발생이 돼요. 그 대신에 대각 위로 앞으로 똑바로 대각 아래로 커트를 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세 가지가 공존을 하기 때문에 라운드선이 나오는 거죠. 라운드선. 아셨죠? 그래서 내가 커트를 진행할 때 앞에 있는 층을 내가 어디까지 낼지 그럼 누가 결정을 해요? 누가 결정해요? 누가 결정해요? 누가 결정해? 고객이 결정하지. 고객이 층 어디까지 낼지 고객이 선택하는 거지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잖아. 고객한테 당연히 물어봐야겠지. 층 얼마까지 내드릴까요? 라고 당연히 물어봐야겠지. 원장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그때는 헤어 디자이너 마음이지만 원장님 마음대로 해주세요. 그럼 그건 헤어 디자이너 마음이지만 고객이 마음이 층을 이만큼 내주세요. 항상 낼 때는 고객이 먼저 항상 얘기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온베이스를 한 상태에서는요 거의 그냥 온베이스로 남겨놓으면 안 된다. 그러면 온베이스로 남겨놓으면 밑에 있는 머리가 사각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층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앞에 있는 부분이 엄청난 무게감이 생겨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커트를 할 것인지, 층을 더 낼 것인지, 층을 안 낼 것인지 고객한테 상담을 만약에 하시고 고객이 만약에 저는요 층 많이 안 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만약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는 뒷머리 잘라주셔야 돼요. 얘를 잘라주셔야 돼요. 그러면 처음부터 기장 선정을 잘못했던 거죠. 그쵸?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손님이 앞에 머리를 많이 안 자르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신다 그러면 뒷머리를 건드셔야 돼요. 앞에 머리를 건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온베이스가 나왔다. 그러면 온베이스에서 수평이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층을 내시면 안 되고요. 앞에 층을 좀 더 내셔야 되고 이제 손님하고 이제 조율을 하셔야겠죠. 그러면 손님한테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디를 수정을 할지 생각을 하고서 가셔야 돼. 그냥 이 상태에서 고객을 보내면 안 돼요. 정말 웃긴 머리야. 온베이스 커트는 정말 웃긴 커트라고. 만약에 온베이스 커트를 냈는데 문제가 발생이 돼서 내가 층을 손님한테 얘기를 해야지. 만약에 앞에 머리는 층을 많이 안 내고 싶고 그냥 유지를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 얘를 수정을 해서 뒷머리까지 무겁게 만들어줘요. 앞에 머리에 맞게끔 뒷머리를 무겁게 만들어주시고 아니야 나는 층을 좀 더 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뒷머리를 어때요? 대각 위로 코너 정리를 해주시고 뭐예요? 대각 앞으로 코너 정리를 다시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층이 생겼으면 자, 이 상태는 뭐예요? 위아래 층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지만 각도로 들었기 때문에 좌우의 층도 같이 생겼어요. 맞아요. 좌우의 층도 같이 생겼어요. 각도로 든 것만큼 상하의 층도 생기지만 좌우의 층도 생긴다고. 각도로 든 것만큼. 그래서 그 각도에 든 것만큼 떨어졌을 때는 또 위험적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거에 맞게끔 옆에 사이드를 어때요? 다시 수정을 보셔야 돼요. 위험지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셨죠? 다시 한번 수정을 보시면 그러면 뭐예요? 조금 더 깊은
컨벡스가 생기면서 앞에 선이 굉장히 가벼운 느낌의 커트선이 연결됩니다. 그 대신에 앞에 머리는 아직도 프론트에 있는 부분이 삼각형에 있는 부분이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요? 수술 치셔야겠죠. 자, 이렇게 잘라주시면 아까 보세요. 아까의 무게감이 상당히 줄어들면서 이제 이 상태 이제 여기서 이제 후대각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제 옆에만 이제 후대각이 된 거예요. 1차 가이드라인 변화 없고요. 2차 가이드라인에 지금 변화를 줬어요. 여기만 후대각을 줬어요. 지금 앞에 있는 프론트. 그 후대각이 어디까지 후대각이냐? 요거 삼각형. 요거 삼각형 여러분들이 나중에 굉장히 많이 이제 요게 지금 굉장히 헷갈릴 수도 있을 거예요. 요 코너에 있는 부분, 요만큼이 항상 이제 문제점이 생겨요. 얘를 라운드로 지금 제가 대각 위로 자르는 상태에서 위로 자르고 나서 앞으로 자르고서 대각 아래로 잘랐죠. 그리고 나서 내려서 슬라이싱을 다시 정리를 했죠. 그러면 뭐예요? 얘를 라운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주상은 사각이 아닌 라운드예요. 그러면 그 코너에 있는 아까 그런 무게감이 어디에 발생이 되느냐? 정중선을 기준점으로 해서 요만큼의 삼각형이 생기는 요만큼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항상 모든 커트는. 그래서 짧은 커트 할 때 뭐예요? 여기 원 포인트 하나 놓고요. 양쪽에 원 포인트 하나 더 놓고요. 그쵸? 여기 원 포인트 하나, 양쪽에 원 포인트 하나 더 넣어줘서 요 코너에 있는 각을 제가 커트를 해서 정리를 새로 하죠. 따로 잡아서. 이게 뭐예요? 앞에 있는 후대각의 커트선을 라운드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양쪽에 있는 무게감이 생겨서 앞에 뚝 떨어지는 그 무게감을 얘네들이 정리를 하면서 그 코너에 있는 이 사각형에 있는 커트선, 사각으로 커트를 빗질을 했기 때문에 커트선도 얘네들은 앞에 머리가 있는 부분이 얘네들은 별 필요가 없지만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쏙 들어가는 부분에 있는 요만큼의 문제가 항상 발생이 돼요. 그 부분이 바로 요만큼이에요. 요만큼에 있는 요 삼각형의 이 섹션이 항상 사각형이기 때문에 요 코너에 있는 이 머리카락 어디에요? 쭉 올렸을 때 생기는 요 코너에 있는 이 머리카락, 얘네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요 삼각형을 컨트롤 해주시면 후대각이 굉장히 예쁘게 떨어집니다. 떨어졌을 때 얘네들이 뻗치지 않고요. 이렇게 딱 했을 때 뒤로 굉장히 아주 잘 넘어가는 후대각이 생긴다는 얘기죠. 걔가 항상 문제점이 항상 발생이 돼요. 모든 커트에서. 그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전대각의 커트는 개발이 많이 됐지만 후대각의 커트는 아직까지 개발이 많이 안 됐다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제가 여기서 양쪽에 있는 원 포인트를 하나 더 잡아주는 거예요. 원 포인트를 잡아서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뭐예요? 수박 설계에서 한 번 더 해주는 거예요. 원 포인트 하나 더 양쪽에 잡아서. 그래서 그 코너에 있는 부분을 잘 잘라주면 얘네들이 나중에 떨어졌을 때 이 뒤집어지는 이 머리카락이 뒤집어지지 않고 안으로 쏙쏙 너무 잘 들어간다는 거죠. 긴 머리든 짧은 머리든 숏커트는 아무 상관없어요. 무조건 걔네들은 스퀘어로 진행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이에요. 됐죠? 네.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1차 가이드라인, 2차 가이드라인의 원 포인트, 다중 포인트를 이용한 온베이스 커트를 진행했습니다. 네. 10분 쉬고요.